흔히 지금 엔비디아를 추월했다는 상징적 의미는 뭐냐?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이제는 지금 존재하는 실물보다 우위였던 질서가 이제는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야. 자, 오늘은 이 은 얘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은이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 경제에서 실물 경제로 되전환하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쭉 강의를 해드릴게요. 이거 들으시면 여러분들 진짜 얻어가시는 거 많으니까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시장은 이거를 별로 주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같이 지금 시장 변화에 이렇게 민감한 투자자분들이 있잖아요. 금과 은을 미리 알아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공부하셔야 된다. 이건 진짜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시가총액 기준 가져왔어요. 전 세계 자산을 시가총액별로 이렇게 랭킹을 매겨 놓은 지금 순위인데요. 지금 보시면 금이 1등이고요. 엔비디아가 2등이고 은이 3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은이요 며칠 전만 그러니까 몇 달 전만 해도 여기 그러니까 6위나 5위나 6위 이쪽에 있었는데 지금 다 따라잡고 3위까지 왔는데 또 방금 며칠 전에 1월 7일인가 이때 엔비디아를 따라잡았습니다. 엔비디아를 따라잡았다가 살짝 내려왔는데 거의 뭐 엔비디아랑 차이가 별로 없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야 진짜 엔비디아 4.5조 달러 그다음에 여기는 4.4조 여기 4.5조죠.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뭔가 이런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이다 이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년간 수익률을 가져왔는데요. 자, 은 현물 ETF인 SLV가 162%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36% 올랐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도 결국에 금과 은의 시대가 이미 왔고 올해도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 같은데 아무도 주목을 안 한다. 그래서 뭐 다른 뭐 몇몇 유튜버들도 은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한 번씩 봐주긴 했지만 그냥 수박 겉핥기고요. 존 버나드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봐주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주식 유튜버 중에서. 그래서 이게 진짜 큰 변화가 오고 있는데 진짜 미리 이렇게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한국 시장에서도 이 자산운용사에서도 은 상품에 투자하는 이런 거 ETF는 극히 소수입니다. 특히나 현물은 없고 선물이 좀 있거든요. 코덱스 은 선물 H 이게 해지가 걸린 게 134% 1년에 올랐고요. 그 다음에 타이거 금은 선물 그러니까 이건 금이랑 은이랑 섞인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에 뭐 100% 투자하는 건 아니고 금이랑 은이 좀 섞인 거거든요. 은이 조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61% 올랐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은에 투자하는 상품은 극히 적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뭐 미국은 한번 보자면 미국 상장으로는 SLV가 가장 높은 유동성이 높고 가장 유명한 은현물 추종 ETF고요. 그다음에 뭐 SLVR 뭐 이런 것도 또 있는데 그다음에 뭐 은생산 광산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 그다음에 레버리지 ETF도 있거든요. 이런 거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ETF보단 저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는 현물 모아가는 게 좋다. 나중에 진짜 큰 위기가 오면은 현물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건 이따 말씀 또 드리고 그래서 은이 지금 엔비디아보다 중요해졌다는 주장의 본질은 뭐냐? 여기 나와 있죠. 디지털 종이 자산 중심의 이 금융 질서가 물리적, 피지컬이죠. 그다음에 실물 자산 중심으로 질서를 이동하고 있다는 시장의 집단적인 인식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인데 그냥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6년 1월 7일 아시아 거래 세션에서 은의 글로벌 총 시가총액이 일시적으로 엔비디아를 상회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가격 급등이 아니라 기술주 조정이 아니라 자산의 성격 자체가 재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이 된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왔죠. 이 지금 가격을 보면 단순한 가격 변동을 넘어서 지난 15년간 지배했던 기술주 중심의 종이 경제, 디지털 이코노미죠. 이거가 이제는 물리적 자산 중심의 실물 경제, 피지컬 에셋 이코노미로 역사적 대전환을 하는 신호이다. 신호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은의 부상은 구조적 공급 부족, 그다음에 산업 수요 급증, 기관 투자의 자본 이동이 결합한 필연적 결과이며 현재 80달러 수준의 은은 인플레이션 조정 기준으로 여전히 1980년대 고점에
41%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이 지금 보면 꾸준히 가격이 올랐거든요. 명목 가격은 계속 올라서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예전 헌터 형제 고점이나 아니면 2011년 실버 쇼크가 터지기 전에 고점이랑 이런 거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은 가격이 지금 고점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 조정치죠. 옛날에 1달러랑 그러니까 무려 40년 전에 50년 전에 1달러랑 지금 1달러랑 가격이 엄청 차이 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조정치랑 그다음에 M2 통화량도 그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했죠. 그거랑 이렇게 조정치를 하면은요. 은이요 668달러가 가야 전 고점을 돌파하는 거라고 합니다. 엄청난 수준이죠. 그러면은 지금의 은 가격도 저평가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사건의 상징성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까 지금 은이 엔비디아를 이긴 거는 이제는 원자재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15년간 이제 이 거품 시대를 주도한 이제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의 혁명의 상징이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과대 광고로 구축된 종이 경제를 완벽한 축약판으로 만들었잖아요. 물론 저도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반면 은은 이 주기율표 47번의 물리적 금속으로 50년 이상 가격이 억제되어 왔던 상품입니다. 그래서 은이 엔비디아를 추월했다는 것은 시장이 디지털 자산의 무한성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이 자산의 희소성을 재인식을 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회전이니까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은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이 기관 자본이 대규모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월스트리트 카지노로만 달려가던 이 기관 자본들이 있잖아요. 대형 연기금, 그다음에 국부펀드, 초고액 자산가 패밀리 오피스 이런 게 지금 과대평가된 기술주에서 빠져나와 저평가된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은이 엔비디아를 추월한 순간은 이 위대한 회전의 심리적 방아쇠이자 기다려온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의 이 동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거품이 터질 때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코드로는 미사일을 만들 수도 없고 전력망을 재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 그다음에 금속, 그다음에 리얼리티, 현실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2026년에는 이 서바이벌 생존만이 유일한 중요한 거래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시총이 나와 있으면 S&P 500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금이고 그 다음이 이제 실버가 됐고 그 다음이 이제 엔비디아, 그다음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은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은 지금 심각한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50% 이상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아까 인플레이션 조정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는 뭐냐? 명목 가격과 실질 가격의 괴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80달러 수준이지만 1980년대 50달러 고점은 고점 기준 거품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인플레이션 조정치로 보면은 그냥 인플레이션 조정치만 보면 194달러가 아마 200달러 부근이 이 고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섀도우 스테이트 방식, 그러니까 1980년 당시 정부 계산법을 사용하면 1980년대 고점은 400달러 이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은의 80% 이상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요. 다른 자산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은은 극심한 상대적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저평가를 받고 있냐 보니까요. 부동산이 1980년 대비 10배 상승을 했고요. 주식 S&P 500이요. 1980년 대비 20배 상승을 했다고 하면 근데 은은 1980년 대비 실질 기준으로 50% 이상 하락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46년이 지났지만 은은 1980년보다 실질 구매력으로 훨씬 저렴합니다. 이는 40년 이상 지속된 의도적인 가격 억압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은을 종이 선물로 거래하며 가격을 조정했다는 뜻이다. 이제 근데 안 통하고 있죠. 이게 점점 안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증거는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금은 비율의 극단적인 편차도 있었죠. 지금 보면 은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이런 비율이 뭐냐? 금은비죠. 그래서 금과 은 가격이 뭐 역사적으로 60대 1, 뭐 70대 1 이렇게 움직여 왔는데요. 즉 금 1온스당 그러니까 이거 쭉 보면은요. 현재 지금 보면은 금은비가 80대 1, 85대 1 이렇게 했다가 지금 50 몇 대 1로 내려왔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역사적으로 평균을 회귀하려고 하면은요. 아마 10대 1 정도 그러니까 20대 1이 좀 합리적이겠네. 한 20대 1 정도 내려와야 합리적인 금은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 정도는 가야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은은 지금 공급 적자입니다. 구조적으로 지금 5년 이상 구조적 공급 부족에 겪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광물 지질학적 필연적 결과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죠. 이 파란색이 수요인데요. 공급은 이렇게 부족해요. 공급은 계속 부족하면서 적자가 이렇게 빨간색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표로 보자면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5년에 지금 2.3억 온스 있잖아요. 3억만 온스 적자가 지금 24년에 3배 이상 이렇게 적자가 발생을 했다.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적자가 75에서 그냥 230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며 그래서 누적하면 5년간 이 8억 온스 약 8억 온스 적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 지구적 연간 생산량의 거의 같은 규모이다. 그래서 은이 지금 이제는 글로벌 공급 수요가 그러니까 산업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계속 부족해지고 있다. 그런데 구조적 제약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서 공급을 바로바로 늘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은은 원래부터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물리적 지질학이 있는데요. 70에서 75%가 은이 구리와 아연, 납의 이 광산의 이 부산물로 생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극히 중요한 제약 조건이다. 그래서 광산 회사가 구리를 캐기로 결정했을 때 은의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추가 은을 생산하기 위해서 구리 채굴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리의 채산성이 맞아야만 광산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은의 가격이 올라도 공급이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를 공급 비탄력성 이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새로운 은 광산 개발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광산 개발은 8에서 10년 걸리기 때문에 현재의 은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은 가격 상승 압력이 수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호재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은은 산업용 수요도 계속 커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태양광 패널의 32.9% 가장 많이 높죠. 그 다음에 전자 반도체에 26.4%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자동차에 13.6%, 그 다음에 의료기기에 뭐 7.4%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외에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태양광 산업이 가장 큰 소비처인데요. 24년 뭐 이렇게 쭉 온스를 소비했으며 그러니까 232백만 온스를 소비했으며 이는 지금 2015년 대비 4배가 증가했다. 10년 전에 대비 거의 4배가 증가했는데요. 태양광 패널의 전도성 회로는 은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 물질로는 충분한 효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은이 진짜 많이 쓰이고요. 전자 반도체에서도 반도체와 고성능 회로 제조 과정에서 은의 우수한 전도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전기차에 지금 각 전기차마다 25에서 50g의 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2030년까지 연 3천만 대가 도달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삼성에서 진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전기차마다 1kg가 은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 그 다음에 산업용 기타 뭐 이렇게 해서 은이 이렇게 산업적 수요가 이렇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급이 이제 비탄력적이라서 이거를 계속 늘리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수요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맥스 창고가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맥스 금고가 지금 뱅크런 사태가 이렇게 계속 벌어지고 있다. 왜냐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신호는 뉴욕의 은 거래소인 이 코맥스가 계속 이제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문제죠. 6년간 지금 보면은요 84%의 재고가 감소를 했다. 이게 지금 엄청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온스로는 지금 92%가 감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봤을 때 진짜 은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종이시장과 물리시장의 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의 붕괴라고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충격적인 신호는 이
코맥스 은 가격이 물리적 은 가격과 괴리다. 그래서 코맥스 공식 가격은 71에서 77달러인데요. 지금 뭐 동경 두바이 이쪽에서는 130달러 온스당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프리미엄이 뭐 80% 괴리율이 발생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원래 실제 가격은 1% 미만이어야 되는데 현재 50% 이상 괴리가 이제 종이 시장에서 더 이상 실제 공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얘기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대한 패밀리 오피스와 국부 펀드가 3월 공식 인도어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물리적 은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코맥스가 금속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런 지금 보면 26년 1월 급박한 상황이다. 왜냐? 코맥스는 전쟁터가 됐다. 1월은 전통적으로 비인도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도의 이 주요 월은 인도하는 그러니까 델리버리 월은 3월, 5월, 7월인데 1월은 조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1월 첫 3일 동안 지금 4,697개의 계약이 물리적 인도를 대기했습니다. 그래서 각 코맥스 계약은 5천만 온스이므로 이는 72시간 동안 2,350만 온스가 유동재고에서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뱅크런과 같다. 그래서 예금자들이 은행이 지급 불능이라는 소문을 듣고 새벽 3시에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JP 모건의 압박과 3월의 재앙을 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은이 실제로 인도해야 하는 주체는 JP 모건입니다. JP 모건이 진짜 은이랑 엄청나게 관련이 많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화요일 하루에만 150건의 인도 통지 중 63건을 발행해야 했습니다. 이는 극심한 스트레스 징후이다. 그래서 1월에 2,350만 온스가 빠져나가는 이 속도가 계속되면 이 3월까지 5천에서 6천만 온스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가 비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3월 인도월에 달할 쓰나미가 또 이제 생길 거죠. 3월에 이제는 쓰나미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구원군이 없다. 그래서 광산 정제소는 중국에 의해서 이제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은 정제 능력의 60에서 70%가 중국인데요. 이거를 중국이 이제 은 수출 통제로 이것도 정리해드려야 되는데 이걸로 막았기 때문에 중국 때문에 이제 은을 구해올 때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채무 불이행 시나리오도 있는데요. JP 모건과 은행들이 3월에 이제 물리적 인도를 이행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은행들은 파산을 선언하는 대신 현금 결제 조항, 그러니까 캐시 세틀먼트 여기를 발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보유자들에게 이렇게 통보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은을 드릴 수 없으니 현재 현물 가격 80달러로 현금 수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코맥스는 이 80달러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선언으로 동결이 되고,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지 않고 실제 시장에서는 지금 이 실버바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시장에 실버바는 200달러, 300달러, 400달러 이렇게 폭발해버려서 구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실버바가요. 그런데 그 종이의 가격은 80달러로 머물러 있고 이제 지급불능하겠다. 이제 현물을 못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80달러로 그냥 지급해버리고 그냥 청산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를 가격 분리라고 하고 이 팔라듐과 니켈에서 이거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맥스가 채무 불이행을 하면 종이 가격과 물리 가격이 완전 그러니까 분리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80달러의 종이 계약으로 은을 샀던 사람들은 80달러의 이 수표를 받고 끝입니다. 하지만 실제 물리적 은은 이미 200달러, 300달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러그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 안 해야겠지만 혹시나 발생한다고 하면요, 이런 사태가 그냥 현금으로 청산해버리고 끝날 수가 있다. 하지만 현금으로 청산한 이후에 이 실버바 가격은 뭐 200달러, 300달러 한 10배 이상 또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 그 수익을 챙길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조금 단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실물 보유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지금 지급불능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실물을 보유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자본 배분의 대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가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 미국의 국가부채 이 38조죠. 지금 36조가 아닐 텐데 그리고 미지급 부채 200조를 봅니다. 그래서 이를 보며 깨달은 것은 정부가 통화를 파멸로 인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거품. 그래서 사실상 통화 붕괴는 위장입니다. 주가가 올라간 것은 회사가 더 가치 있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달러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거 요즘 주식 투자하면서 과연 회사가 많이 올라간 건가? 왜냐? 금이랑 은 가격이 오르지 말아야 되는데 금이랑 은이 S&P 500보다 나스닥 100보다 작년에 3배, 4배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금, 은 가격이 오르지 않고 주식이 올라야 이 주식이 가치 있어서 올라가는 건데 금은 가격이 S&P 500이랑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이 거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화량이 많이 풀려서 그냥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주가가 오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깨닫기 시작한 것은 이것이 음악이 마지막 곡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음악이 멈추면 주식 보유하는 것은 큰일 나는 행위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결국은 금과 은으로 해지하라 이런 얘기가 좀 더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금은을 비율을 지금은 진짜 20에서 30%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네, 더 늘리려고 이제 종국에는 한 50%까지 늘려서 금이랑 은을 가져가려고 생각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카지노의 칩과 물리적 자산의 차이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그래서 지난 15년간 글로벌 경제는 카지노처럼 작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무제한 유동성 칩을 공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업은 주식 바이백 그러니까 그다음에 AI 거품 등으로 게임을 진행을 했고 투자자들은 칩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베팅을 했다. 그래서 도박꾼들은 알고 있습니다. 칩은 돈이 아니라 플라스틱 약속일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현금으로 교환할 때만 돈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카지노의 큰 손들은 이 칩 대신 물리적 자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수저, 샹들리에 그리고 금속의 이 한 온스를 원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실제 이런 실버바를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 지금 엔비디아 주식은 중개인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는 수탁은행, 청산소, DTCC 시스템에 의해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 하나라도 깨지면 전력망 붕괴, 그다음에 법률 시스템 붕괴, 스위프트 시스템 붕괴, 신뢰 붕괴 중 하나라도 일어나면 부가 접근 불가능한 픽셀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그러나 이 물리적 은 1온스를 손에 쥐면 이 물리적 은 1온스를 여러분들이 실버바를 손에 쥔다고 하면요. 거래 상대방 위험이 제로이고요. 그다음에 CO 결정에 무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준의 통화 발행에도 이제 무관하게 된다. 그리고 인터넷 연결이 안 돼도 가능하죠. 그래서 은은 5,000년 동안 모든 제국, 전쟁, 통화 붕괴를 거치며 계속 버텼다. 계속 올라갔다. 그리고 세상이 불탈 때 정확히 지급되는 유일한 보험 정책이다. 은도 그렇고 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금은이 그래서 제가 요즘 중요하다고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만들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26년 세계 회전이 시작하는 회의다. 그래서 지금 보면 디지털 부의 종말이 되고 있다. 과거 15년의 부의 개념은 이 디지털 숫자의 축적의 시대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식, 애플 주식, 암호화폐, ETF를 소유해서 여러분들의 부를 이렇게 늘렸지만 이제는 만질 수 있는 물리적 자산이 과거에는 과거 유물이었다. 금, 은을 뭐하러 투자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엔비디아랑 애플이랑 엄청나게 오르는데 뭐하러 금을 투자하냐. 근데 현재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는 뭐냐? 이 정전이 발생한다면 그래서 디지털 픽셀은 무가치해진다. 그리고 지정학적 질서가 지금 붕괴하고 있죠. 지금 요즘 사태 벌어지는 거 보면 뭔가 지정학적 질서가 붕괴하게 생겼죠. 그래서 주식 증서로 음식을 못 먹게 된다. 그리고 수출 금지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 데이터는 접근 불가하다. 히토류나 은이나 이렇게 지금 수출 붕괴가 된다고 하면요 역시나 이제 결국에는 데이터 접근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픽셀에서 이 원자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형 연기금이 이 기술주 노출을 두려워하고 실물 자산을 갈망하는 이유다. 이제 원자재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은 가격이 지금 봤을 때도 비싼 게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엔비디아가 뭐 50배 이상이잖아 PER이. 그리고 S&P 500은 1929년 이후 최고 가격대이고요. 국채 시장은 인플레이션 후 손해를 계속 입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은은 세계의 특가 상품이다. 아직도 지금 은은 저평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현재 은은 80달러에서 200달러로 움직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투기가 아니고요. 수학적 필연성이고 앞으로도 이제 점점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무기는 뭐 선전이죠. 프로파간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은행들이 이제 종이 계약으로 가격을 억제할 수가 없고 재고가 없어지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선전입니다. 그래서 금융 뉴스 채널들은 이 대법원 판결과 이 관세에 대해서 소리 지르며 은을 팔라고 아마 부추길 수도 있다. 그리고 코맥스에서 이제 증거금 올리면서 은을 계속 낮추려고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는
누르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보시면은 종이냐 아니면 물리냐, 그래서 종이은은 ETF나 선물이나 광산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 혼란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고요. 시스템 안전성에 의존을 해야 되고 동결 및 자산 몰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ETF는 저는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는 은이죠. 물리적 은을 보유하는 거죠. 실버바나 골드바를 보유하는 게 맞죠. 왜냐, 대법원도 건드릴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관세에도 압수가 불가하고, 그다음에 은행 파산도 영향이 없고, 그다음에 자연법의 관할권에 불을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불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은이 지금 엔비디아를 추월했다는 상징적 의미는 뭐냐,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이제는 지금 존재하는 실물보다 우위였던 질서가 이제는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 원자재 실물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종이 경제의 한계와 붕괴가 점점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부채 기반의 성장이 이제 점점 종착점에 온 거 아닌가. 그래서 지난 10에서 15년간 이 글로벌 자산 상승의 본질은 실질 성장이 아니라 통화 팽창이었다. 그래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성장이 아니라 통화 붕괴로 주가가 오른 것이다 이렇게 점점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통화적 자산으로 이제 은이 재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 금속에서 이제 통화 금속으로 복귀하고 있다. 그래서 은은 단순한 산업재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5,000년 이상 화폐, 저장 가치, 그다음에 교환 수단으로 사용됐고요. 금과 달리 이제 산업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면서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전력망, 전기차, 태양광, 군수 시스템 이런 데에 다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은은 산업 수요 플러스 통화 신뢰 플러스 물리적 희소성이라는 삼중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호재가 겹쳐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신규 광산이나 이런 물리적인 이런 공급을 빠르게 늘리기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실질 가치가 지금 저평가됐다는 얘기를 이렇게 정리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코맥스가 지금 물리적 이제 붕괴 신호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뱅크런이 지금 발생할 지금 조짐이 계속 보이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종이은 이거는 청구권이지, 지금 중요한 거는 물리적인 은, 이런 실버바가 이제 실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픽셀에서 이제 원자로 가고 있다. 이제 원자재 장세로 이제 점점 가고 있다. 과거의 부는 이 디지털 속 계좌, 그다음에 알고리즘, 주식 증서였는데, 이제는 위기 속에서 이제 전력, 식량, 금속, 에너지로 이제 즉시 전환 가능한 실물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은은 전력망이 꺼져도, 그다음에 스위프트가 멈춰도, 법률 체계가 흔들려도 남는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결론이 제가 아까 말씀한 이 얘기가 똑같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엔비디아를 넘어선 은은 기술이 틀렸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 기술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시장의 자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디지털 자산 시대의 종말이 아니라 실물 자산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물 투자 있잖아요. 저는 골드바도 실물 투자하고 있고, 지금 은도 실물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전에, 그러니까 6월 달에 산 게 지금 204만 원에 샀었어요. 근데 지금 뭐 5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죠. 이 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 실물 은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저는 실물로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거 여기 영상의 왼쪽 하단에 제품 보기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은요, 이쪽에 지금 오른쪽이나 아래에 링크가 떠요. 그래서 이 링크 들어가시면은 실버바나 골드바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다른 거 뭐 쿠팡 링크로 통해서 사주시면은 저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해주시면 제가 또 이제 은에 대한 이런 서사가 많거든요. 요즘 전달해 드릴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자주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